알고는 싶은데 읽기엔 바쁜 우리를 위한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직독잡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세계사를 바꾼 10가지 약이라는 책을 윤사원 기자가 가져와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희 2부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가요? 일단 1부에서 저희가 간단하게 얘기했던 게 우리 인류가 어떻게 세균을 대응해왔는지 뭐 어떤 약을 썼었는지 얘기를 했었는데 소주를 세게 붓는다고 했죠. 맞죠? 아니 근데 소주가 그 작용이 없다는 거, 살균 작용이 없다는 거 아세요? 그 알코올 도수가 낮으니까 고도수로 해야지. 알코올 소주가 20도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게 아니라 아예 생 알코올을 백주를 붓던지. 부어야 되는 그치? 건가 그러면? 아예 백주를 고량주를 붓던지 바카디 그럼 같은 거 소주는 붓던지. 살균 작용이 없어요? 살균 작용은 없는데 때를 지울 수 있어가지고 그게 식당에서 소주를 뿌려서 이렇게 맞아. 닦잖아요. 그 불판 정도는 지울 때.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럼 내가 상처 났을 때 소주 뿌리는 건? 효과가 없대요. 효과가 없다는 거죠. 세균을 죽일 정도가 그걸 지금 잘못 생각해 살고 보면 있었는데. 어렸을 때 왜 황쳐 나면 된장 바르라고 하잖아요. 그게 맞아.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거 감염될 왜냐면 가능성이 높아요. 된장은 일부러 그 세균을 우리가 지금 잠깐 방송을 멈췄는데요. 허경영 씨의 홍보 전화가 와가지고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이상한 기자가 또 무슨 취재원 전화인 줄 그러니까. 알고 그러니까. 또 되게 공손하게 받았다가 근데 사람들 다 그래. 모든 영업하시거나 뭐 업무하시는 분들은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진짜 화가 납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소주는 아무튼 효과가 없다. 음. 그리고 우리가 매주를 바르라고 한 거는 참 위험한 일이었다. 된장 바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건 아예 세균을 일부러 만든 제품이잖아요. 그렇죠. 참 어렸을 때는 참 그래도 더 낫다고 참 잘 자란 거 보면 다행히. 그러니까 강하게 잘한 거지. 근데 아무튼 이제 그 책 이름이 세계사를 바꾼 10가지 약이니까 이제 뭐 세계사를 좀 어떻게 바꿨는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좀 뭐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1부에서 세균이랑 바이러스가 무슨 차이인지 기억이 나세요? 백 기자? 저 기억나죠? 왜냐면 그때 제가 틀렸었잖아요. 세균은 좋은 거고 그리고 좋을 수도 있는 거고. 좋을 수도 뭐 좋을 것까지. 바이러스에 비해 좋은 거고 취재를 어떻게 한대? 증식이 된다. 음. 자가 증식이 된다. 바이러스는 자가 증식이 안 되고 어떤 DNA를 숙주로 써서 걔를 가스라이팅해서 아 그래요, 맞아요. 가스라이팅. 살아가는데 세균은 그러니까 자가 보유자고 바이러스는 세입자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임대인이지. 자가가 임차인이지. 없는 거. 자가가 없는 거야. 그렇지. 세균은 그냥 남의 집에 들어가 안 살아도 돼. 근데 바이러스는 남의 집에서 얹혀 살 수만 있다. 아니지. 근데 내가 유산균을 먹으면 걔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니까 걔네도 세입자가 아니죠. 되는 그러니까 거잖아. 내 세포를 침범하는 건 아니지. 지나가는 거죠. 아 그냥.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세균이 일으킨 병이 바이러스보다는 낫기 쉽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게 치료제가 나왔기 때문이고. 근데 이런 세균 감염의 개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제가 다시 이걸 환기를 시킨 건데 인류가 집단 감염이나 소독이라는 개념을 인지한 지가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이제 병원에 갔을 때 소독을 해주잖아요. 그쵸. 알코올 솜으로. 그리고 알코올 솜으로 환부를 바르고 그 주변에 우리가 그 유명한 빨간 약 맞아요. 요오드 용액이라고 부르는 거를 이렇게 주변에 바르는 것도 사실 감염을 막기 위해서거든요. 어렸을 때 다쳐가지고 양호실 가면 일단 그 물로 그런 모래 같은 거 씻어내고 그렇죠. 알코올을 바르는데 그때 거의 죽잖아요. 너무 아파서. 진짜 아프지.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 개념을 모르니까 왜 이런 걸 하는지 납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덮어두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 예전에는 그거를 아예 우리가 지금 이 개념을 알기 전에는 더 몰랐겠죠. 그러니까 이게 세균을 죽이기 전, 그러니까 뭐 감염이라는 개념이 있기도 전에 우리가 감염병이 한번 돌고 역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역병이 원래 예전에는 뭐 사람들이 이렇게 조그만 마을마다 흩어져 살았을 때는 그나마 나았는데 도시화가 되면서 점점 이런 위생 감염 문제가 좀 커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눈에 띄기 시작한 거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감염이 책에 나오는 게 산욕열이라고 네, 여자가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세균에 감염되거나 아프거나 이렇게 사망하는 사례죠. 왜냐하면 아이를 낳으면서 이제 태반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태반이 떨어지면서 그리고 출산을 하면서 이제 그게 벌어지면서 그 부분이 벌어지면서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뭐 소독이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 당연히 감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감염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제 그걸 낳는 과정에서 당연히 뭐 고열이나 뭐 이렇게 아픔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건데
예전에는 당연히 이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감염이나 세균 소독에 관련된 개념이 희박했기 때문에 뭐 감염을 막을 방법이 없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거죠. 별거 아닌 걸로 사람이 죽는 거죠. 뭔가 그러니까 몸에 좀 상처 좀 났다고 갑자기 며칠 우리나라에도 조선은 임금 중에 예종이 19살인가 20살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너무 빨리 죽은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그분이 돌아가신 그게 아마 추측컨대 그분이 발병이라고 족질이라는 발병이 자주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발병이 나면은 상처가 생기잖아요. 그럼 거기로 균이 들어가 버린 발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아마도 그게 균이 들어가면서 폐혈증이 걸려가지고 급사한 걸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 때만 해도 왕조차도 그냥 그런 발에 난 상처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전근대 사회까지만 해도 얼마나 세균이 무서웠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보면. 그리고 한 르네상스 시대 거쳐서 19세기 중반까지 사실 그런 개념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이라는 개념이 그때도 있었다고 하는데 유럽에 네. 프랑스에 되게 그 환자들을 모아놓는 병원이 있었는데 거기서조차도 위생이나 소독의 개념이 없어가지고 뭐 한 침대에 환자가 2명이 이렇게 있고 침대에 벼룩이 막 뛰어다니고 뭐 환부에 소독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갔다는 거죠. 병원에서조차도 그런 개념이 없어가지고 감염에 대한 개념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그냥 평상시에 일반 사람들은 더 없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상처를 그냥 냅두고 그게 곪고 그래서 그냥 죽었을 확률이 되게 높은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이 원인을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균을 죽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우리가 일부에서 얘기했던 수은. 수은이 살균 작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수은을 이렇게 뭐 바르거나 하면 일시적으로 이 세균들이 죽으면서 감염이 완화돼 보이는 그 현상들이 발생을 하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수은을 바르면 낫겠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중금속 중독으로 죽어 나가는 건데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그 파울 에르리히라는 연구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살바르산이라는 화합물을 만들어내요. 근데 살바르산. 근데 이게 비소 화합물이래요. 근데 비소도 사실 비소가 저거 아니야? 독극물? 네. 우리 옛날에 그런 거 보면은 암살할 때 맨날 쓰는 게 그러니까요. 독살할 때 쓰는 거잖아요. 비소. 근데 그거를 되게 옅게 뭐 희석을 해가지고 그나마 근대 소독제와 가장 유사한 약품을 만들어내는데 아까 이제 남궁민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독극물이다 보니까 이게 살들도 그냥 썩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바르면 살들도 죽이니까 이렇게 그냥 그 주변을 초토화시켜 버리는 거네. 그러니까요. 약간 핵폭탄 떨어뜨리는 것처럼. 영화 보면 그래서 막 그 전쟁터에서 다친 다음에 그 철 쇠로 달궈가지고 톱 같은 거 가져오잖아요. 자르고 거기 막 불로 지지고 하는. 그게 과학적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 전쟁 영화 보면 이게 신체를 자르고 상처가 나면 안 된다고 자르고 거기를 불로 지져가지고 막는 거 옛날에 어렸을 때 본 것 같아. 그죠. 근데 이제 그 뒤로는 뭐 소독제가 발전하면서 뭐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약들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게 뭐 그런 점에서 의의는 있는 거죠. 소독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뭐 다른 소독제들을 뭐 알코올이나 이런 소독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을 터줬다라고 해서 이제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근데 그 문제는 이 환부를 소독하는 건 좋은데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 균 몸 안으로 다 들어오면 어떡해? 그러니까 아까 이제 남궁 기자도 얘기했던 것처럼 뭐 파상풍 같은 게 대표적인 감염병이잖아요. 근데 몸에 들어왔으니까 뭐 세균이 퍼져가지고 죽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 세계 1차 대전 때도 포탄을 맞아서 죽은 사람보다 이렇게 뭐 상처가 나가지고 그거를 소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균이 이미 우리 몸 안에 들어와가지고 감염병이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엇비슷하다고 해서 뭐 더 많다는 통계도 있고 이게 통계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뭐 더 많거나 엇비슷하다는 통계가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억울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포탄을 자기가 맞은 것도 아닌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철에 베었어. 뭐 구조물에 철에 베었는데 이것 때문에 작은 상처라서 아이씨 이거 좀 낫겠지라고 됐는데 파상풍으로 죽으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한 거죠.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계 1차 대전 얘기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때 당시 가장 유명했던 감염병이 가스 궤저라는 병이래요. 가스 궤저? 이게 식사하면서 들으시면은 좀 이렇게 넘기시는 게 나은 게 이게 세균의 상처 부위에 들어가면 이 균이 번식을 해요. 이제
약간 안으로 들어가서 상처 부분 안쪽으로 들어가서 번식을 하면서 가스를 방출을 한대요. 가스. 그러면 가스가 냄새가 미친 듯이 나고 막 고름 터지고 막 그러면 살 주변이 계속 썩고. 그러면 이제 없네. 그러니까 치료법이 없으니까 절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본 그 영화 같은 게 있었나 봐요. 제가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그런 전쟁 영화 보면 야전병원을 계속 팔다리를 자르는 일만 계속해요. 그러니까 나 진짜 너무 끔찍했는데 실제로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무섭죠. 우리가 전쟁 그 부상자 예전에 뭐 세계 1차 대전 영화 보면 전쟁 부상자 보면은 항상 뭔가 다리가 없고 발목이 없고 팔이 없고 그러잖아요. 그게 포탄에 날아간 게 아니라 그냥 감염병 때문에 잘나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1931년이 돼서야 그 게르하르트 도마크라는 독일인 연구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뭐 화물을 이렇게 섞다가 약을 하나 만들어냈는데 그 이걸 실험용 쥐한테 투여하니까 감염된 게 싹 나온 거예요. 균에다가 연쇄구균 여기에 감염된 게 싹 나왔는데 이게 이름이 설파제예요. 설파제? 왜 설파냐면 황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황이 영어로 sulfur거든요. 근데 이거 황 그 미국 드라마 보면은 이거 악마 내쫓을 때 황을 뿌리는 거 알아요? 유황 뿌리잖아요. 미안해. 내쫓을 때가 아니고 악마가 나타나면 황 냄새가 난다면서 그쵸. I smell sulfur 막 이래요. 아 그래요? 그게 왜냐면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지옥이 그치, 여기 기독교. 유황 뿌리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유황이 고약한 냄새가 나고 보통 화산지대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화산 냄새 이건 악마 상징 지옥이야 해가지고 보통 서구 문명에서는 황 냄새라고 하면 지옥 냄새라고 해요. 별로 좋은 건 아닌 거지. 근데 예전에 그거 아니에요? 그 뭐지? 일본 온천 가면은 계란 온천. 구워주잖아. 네. 그 유황에서 그 계란만 썩은 냄새 그게 아니라 계란이 없어도 썩은 계란 냄새가 나요. 유황 냄새라는 게 원래. 그래서 유황이 엄청 기분이 나쁜 그런 거라고 하죠. 근데 거기다 계란 구워 먹는데? 그게 겸사겸사. 먹을 게 딱히 없으니까. 계란을 거기다 삶아 먹더라고.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의 황은 좋은 뭐 좋다기보다는 어쨌든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싹 살균을 해주는 거니까. 근데 황이 이거를 뭐 작용을 한다기보다는 어쩌다 보니까 여기 안에 황이 들어가서 좋은 역할을 해준다는데 뭐 황이 들어가서 소독을 해준다기보다는 그저 어쨌든 좋은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설파제가 그 동물한테는 실험이 됐는데 이게 사람한테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임상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이제 임상 실험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이 그 약을 개발을 했다고 한 도마크 이 씨의 딸내미가 바늘에 어쩌다가 또 찔렸대. 참 안타깝다. 근데 이게 또 감염이 된 거야. 어린애들 왜냐면 이렇게 막 더럽게 다니잖아요. 근데 이게 그 감염이 돼서 고열이 나고 이러니까 의사를 불렀는데 의사가 이건 아무래도 이거 손을 절단해야 될 것 같다. 이제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진짜 황당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거 한번 우리 딸내미한테 해보자 해서 딸한테 이거를 투여를 했는데 감염이 싹 났고 고열이 이제 내려가고 그래서 싹 나온 거죠. 딸한테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한번 써봤는데 그게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류 최초의 항생제인 셈이죠. 그리고 그 뒤로 그래서 이 설파제가 계속 이제 상품화 되면서 여기저기 가면서 뭐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 그다음에 뭐 윈스턴 처칠 이런 진짜 고위급 사람들도 그러니까 진짜 한 나라의 원수들도 이 설파제 덕분에 감염병이 나와서 계속 일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엄청 많은 사람 구했네. 그러면 이게 이제 약이 있으면은 전쟁에서도 이길 수가 있겠네.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가 망한 이유가 이 설파제 때문이라고 책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게 근데 그런 만도 한 게 그러니까 처칠이 2차 세계대전에서 되게 활약을 했던 당시에 폐렴으로 쓰러진 적이 있대요. 진짜요? 네, 뭐 칠레였나 이런 데서 폐렴으로 쓰러졌다가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폐렴이 기본적으로 균이 폐에 들어가서 감염이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설파제, 그러니까 항생제를 맞으면 나으니까 설파제를 맞고 살아났대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처칠이 그 소련이랑 회담하고 미국이랑 회담하고 막 과로로 쓰러진 거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폐렴으로 쓰러져서 죽었다 그러면 이제 이 구심점이 없어지니까 전쟁에서도 질 수 있었는데. 적겠네. 근데 이제 설파제를 맞고 감염병을 극복하고 일어나서 결국 나치가 패망했다.
진짜 이거 설파제 개발한 사람 회사일까요? 그럼 돈 엄청 많이 벌었겠다. 그러니까 화이자처럼. 그러니까. 근데 지금도 설파제를 써요? 지금은 설파제를 쓰진 않고 이거보다 좋은 게 많이 나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은 뭐 그때 이게 황이 있기도 하고 효과가 약간 제한되고 내성도 좀 잘 생기는, 왜냐하면 이 화합물 구조가 되게 생각보다 단순하대요. 그래서 뭐 그 내성을 가진 세균들이 하나씩 등장해서 어떡하지? 설파제 이제 못 쓰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 일부에서 얘기했던 남국민 기자의 페니실린이 등장합니다. 왜 우리 페니실린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푸른 곰팡이의 기적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게 스코틀랜드의 플레밍이라는 학자가 발견한 나 항생제인데, 들어봤어. 플레밍. 그죠? 플레밍 되게 유명하죠. 근데 이게 이때 발견했던 게 되게 예전에 발명했던 게 지금까지도 사용할 정도로 되게 혁신적인 항생제인 거죠. 뭐. 근데 이게 어떻게 곰팡이에서 이런 게 나왔을까요? 진짜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게 그 푸른 곰팡이인 페니실륨. 맞아. 페니실린을 얘기할 때 늘 푸른 곰팡이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페니실륨이라는 그 곰팡이에서 추출한 향균 물질이라서 이름이 페니실린인데, 그러니까 플레밍이 원래 세균을 연구하는 학자였대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막 세균을 연구를 하다가 포도상구균이라고 우리 뭐 코나 목이나 이렇게 입 안에 있는 그 균의 변종을 관찰하려고 왜 샬레라고 우리가 과학 시간에 얘기를 하잖아요. 되게 얇은 페트리 접시에 유리 접시 얇은 거 그렇죠. 과학실에 있는 거요? 그렇죠. 그거를 이렇게 배양을 샬레라고 해놓고 했나? 맞아, 나 몇 년 만에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거 샬레라고 하는데 보통 유리 접시 보통 생각하는 그거죠. 투명한 유리 접시. 제가 되게 좋은 데서 공부를 했나 봐요. 아무튼 접나 갑자기. 누구는 뭐 안 썼는데. 누구는 뭐 나도 썼어 그 유리 접시. 누구는 이과인 줄 알겠네. 그러니까 그 접시에다가 배양을 해놓고 어디 여름 휴가를 갔다 왔대요. 한 2주간. 그러니까 뭐 2주쯤이면 배양됐겠지 하고 갔다 왔는데 그 포도상구균이 있어야 할 접시에 푸른색 곰팡이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어디선가 이렇게 날아온 거예요. 그 페니실륨 이 곰팡이가. 근데 그래서 이걸 보니까 망쳤네라고 딱 보니까 그 균 주변에 포도상구균이 없던 거죠. 유력하다. 로또 아니야 로또? 그러니까 로또를 맞은 거죠. 뭐지 이러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 곰팡이에서 균을 죽이는 물질이 나오고 있는 거죠. 진짜 우연에 의한 그거구나. 진짜 로또다. 제 아는 후배가 그 균으로 박사하는데 진짜요? 저한테 고양이 똥 좀 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런 균을 모아가지고 계속 배양을 하고 연구를 하는 게 일이라서 그렇겠지. 목적이 뭐냐니까 그냥 이것저것 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겠다. 근데 맨날 출근하면 하루 종일 균 보고 그거 하는 게 일이래요. 강아지 키우기. 똥은 안 필요하대요? 뭐 많잖아요, 개똥. 많이 줄 수 있는. 근데 이게 플레밍도 되게, 그러니까 아까 이제 남궁 기자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우리 이것저것 해보다가 얻어 걸리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균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그건데, 플레밍이 운이 되게 좋았대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희귀한 종류의 푸른 곰팡이라고. 그래요? 이게 구하기도 힘든 거구나. 정말 희귀하죠. 진짜 천사가 와서 놓고 갔나 봐.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이게 더군다나 이거 살균 작용이 있나 보다 생각한 것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하필 또 균을 연구하는 학자 손에 들어간 거죠. 왜냐하면 이거 균을 연구하는 학자는 만약에 이 푸른 곰팡이 주변에 균이 없으면 되게 신기하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분명히 배양해놨는데 이 푸른 곰팡이 주변에만 하필 없네? 라고 생각을 할 만한 사람들한테도 이게 간 거죠. 그리고 아마 플레밍이 이걸 보고 야 이거 신기해 하면서 주변 학자들한테 보여줬는데 되게 시큰둥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주변 학자들한테 보여준 건데. 그러니까 주변 연구실 사람들한테 이거 뭐 그렇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플레밍은 이걸 알고 보니까 향균 물질이 나왔던 거지. 대단하다. 똑똑하네. 근데 물론 이제 이거를 발견한 뒤에 바로 이거를 뭐 상용화할 정도로 안정화시키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거를 보고 이제 또 때마침 그 투자자들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거를 생산량을 늘리려고 2,400만 달러? 와. 한국 돈으로 얼마예요? 286억 원이요.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그때 그럼 당시가 되게 뭐 큰 거의 돈이네. 1900년대 초반? 10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그때 당시에 2,400만. 근데 이게 지금으로는 한 5천억 됐을까? 훨씬 많죠. 그래요? 몇 조 원 되고 몇 조 원. 그러니까 핵폭탄 개발에 쏟았던 맨해튼 프로젝트 예산에 맞먹는 거. 그 맨해튼 프로젝트에 들어간 돈이 지금으로 치면 한 5조 원 된다는 걸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럼 거의 비슷하네. 거의 그 정도 된다는 그러니까요. 거니까. 이 약 하나 개발하기 위해서 5조 원이 쓰였다고 생각해봐요. 이제 뭐 이건 결과적으로 나라를 뺐으니까. 그 설파제라는 거는 내성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진 페니실린이 사용되는 거. 그렇죠. 이제 페니실린 물론 이제 이 푸른 곰팡이에서 만드는 건 아니고 다른 방법을 찾았대요. 그 이제 페니실린이랑 똑같은 그 화합물을 만들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생겨서 왜냐하면 그 푸른 곰팡이는 배양하기 그거 만들려고 맨날 배양을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방법은 아닌데 똑같은 그 성분을 가진 페니실린을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몸에 상처 났다는 이유로 죽지 않게 된 것도 100년밖에 안 됐네요. 그렇죠. 되게 생각보다 근대고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우리가 항생제를 하도 사용하다 보니까 내성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쵸. 슈퍼박테리아.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바이러스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그게 아마 해결해야 될 숙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어떻게 페니실린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2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3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